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을 하시면 입주와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살판 났다. 중개수마다 집주인 막 던진다. 집값 하락폭이 다시 커지면서 매수자들의 계약 취소가 늘고 있으며 다주택과 갭투자 등 매도자들의 헐값 매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고 고금리가 이어지면 집값 하락이 앞으로도 2에서 3년 더 이어지기 때문에 반토막 이상 아파트들이 급증할 것입니다. 올 여름이 반등장의 최대 고비로 느껴졌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장기 하락으로 굳어지는 상황입니다. 강남 아파트는 이제부터 하락 시작입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전화 주십시오. 무주택자 살판 났다. 중개수마다 집주인 막 던진다. 여기 보시면 이 집이 돈으로 쌓아 올린 집이 지금 허공으로 계속 날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날아가고 있는데 날아간다면 껍데기만 남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 못 잡아서 막 안 달라고 뛰어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지 마세요. 집값 바닥 5가지 통계 3년 후에 회복하는 걸로 드러나고 있어요. 자, 5가지 통계를 한번 별표를 쳐볼게요. 자, 전셋값, 그 다음에 거래량, 구입지수, 미분양, 금리와 경제. 이게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뭐 미래를 꼭 예측을 떠나서요. 이걸 알게 되면, 이거 회복 상황을 알게 되면 얼마간 집값이 빠지고 언제 바닥을 칠 것인지를 대략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전셋값 하락하고 있죠 지금. 그리고 서울의 전셋가율은 50% 정말 최저 아닙니까? 강남은 40% 분기 목전, 전국은 60% 분기 목전. 계속 전셋가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타이밍을 봤더니 서울 기준으로 55에서 60% 정도 회복할 때가 타이밍입니다. 대략 한 2, 3년 걸린다는 얘기예요. 갭 투자가 증가를 해야 바로 집값이 뛴다. 자, 전셋값으로 봤을 때는 2, 3년 있다가 뛴다고요. 거래량이 지금 급감하고 있죠. 서울 소폭 증가하고 있고 지금 500건에서 2000건으로 올라가긴 했어요. 하지만 하락 거래가 더 많아요. 상승 거래보다.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죠. 타이밍. 서울이 5, 6천 정도 거래량이 늘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자가 증가해야 돼요. 실거주가 증가해서는 안 돼요. 뭐 갭투자라든가 외지인이라든가 외국인이라든가 이게 대폭 증가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로 봤을 때 물론 거래량은 분위기가 바뀌면 확 바뀔 수도 있는데 최소 1년 이상은 걸릴 것 같아요. 구입지수, 주택 구입 부담지수라고 있습니다. 자, PIR이라고 들어봤죠? 우리나라가 PIR이 세계 뭐 1위네 그래요. 즉 소득이라든가 1인당 국민 소득에 비해서 너무 집값이 비싸다는 거죠. 자, 대충 PIR 18로 최고 수준. 먹고 쓰고 입지도 않고 그냥 18년이 걸린대요. 타이밍. 자, PIR이 15 정도는 돼야 예전에도 바닥 때 보면 그 정도 됐으니까 그 정도는 돼야 매입이 활발해질 거예요. 그러려면 추가적으로 20% 하락해야 가능합니다. 전국적으로 추가적으로 20% 하락. 대략 2에서 3년 걸려요. 얘도. 미분양 볼까요? 미분양 8만 호. 연내 10만 호 돌파한다고 아예 국토부 장관이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럼 여기 3기 신도시 15만 호. 즉 3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이제 분양하면 미분양이 늘어날 텐데 15만 호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자, 타이밍은 바로 미분양이 다 없어진 시점. 두 번째는 분양권이 지금 마이너스 프리미엄도 많은데 플러스로 전환되는 시점이 매수 타이밍인 거예요. 이것도 역시 2년 이상 걸릴 것 같은데요. 금리 경제. 자, 물가 금리가 불안하고요. 한미, 미국이 중요하죠. 금리는. 한미 금리도 불안합니다. 자, 금리가 미국은 현재 5고 한국은 3.5 정도 되죠. 기준금리가. 타이밍. 자, 물가가 한미 둘 다 2에서 3% 수준까지 내려와야 본격적으로 날아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금리도 역시 한미 2%, 기준금리가 2%까지 축소돼야만이 가능한데 여기까지 오려면 역시 1, 2년 이상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2025년이라고 전문가들이 한 말들이 일리가 있어요. 다만 저는 아직도 내년 정도로 일단 판단하시라. 이걸 계속 강조하고 싶어요. 집값, 바닥, 주요 지표의 근거 자료. 전셋가율 보세요. 전국 계속 내려가고 있고. 그 다음에 50%예요. 자, 55에서
전국이 지금 55까지 내려왔어. 60에서. 그 다음에 전국 아파트 매매 상승 및 하락거래 추이. 자, 파란 게 하락거래인데 어떻습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렇게.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12월 달이에요. 하락거래가 계속 증가. 물론 현재 4월 달도 하락거래가 더 많아요. 지금 플러스 아니잖아요. 마이너스잖아요. 시세가. 자, 주택구입 부담지수 여기 보세요. 자, 다행히 꼭지를 찍고 지금 좀 빠졌잖아요. 좀 빠졌다고 이렇게 좀 내려온 거네요. 하지만 여기 갖고는 안 돼요. 거의 이 정도 수준까지. 그러려면은 상당한 시간이 흐르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일반 미분양 추이. 원래 4만 원까지 갔던 게 만 건까지 줄어들었어요. 그러던 게 지금 전국 단위로 8만 원 돌파. 곧 10만 원, 15만 원까지 이렇게 치고 갈 것 같아요. 자, 이게 적어도 10만 원 밑으로 다시 떨어지고 그러면서 피가 붙어야 한다고요. 그 다음에 한국 집값 장기간 하락한다. IMF 부정지 한국 집값 앞으로 더 떨어진다. 이 IMF에서도 우리나라 지금 집값이 상당히 부정적이다. 그 근거를 한번 정리해 봤더니 자, 금리, 정책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경제 상황, 수급, 수요와 공급, 전세, 심리. 바로 이 6가지로 놓고 볼 때 아주 굵직한 6가지 중에서 집값이 뛴다는 지표는 하나밖에 없어요. 정책. 상승이 목표. 지금 정부는 연착륙이 기본 목표이지만 계속 폭락하는 것보다 오히려 뛰는 걸 원할 겁니다. 자, 경기 회복. 상승,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동원하는데 요즘 주춤하니까 정책을 지금 조절하는 거예요. 속도 조절. 그 금리 보세요. 금리는 왜 세목한 노래 하냐면 자, 3월까지 우리나라 금리 인상하고 아마 우리나라는 횡보할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은 한 번 정도, 한 4, 5월 정도 한 번 더 금리 인상 한 다음에 베이비 스텝 밟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물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 연말이나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도 올 연말이나 돼야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경기 보세요. X입니다. 집값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23년 성장률 세계 최악이고 자, 침체 장기화되고 집값 폭락이 역시 장기화될 것이다.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고 지금처럼 불안하고 뭐 수출입부터 지금 난리잖아요. 그러면 집값이 뛰는데 한계가 있어요. 수급도 안 좋아요. 3기 신도시 택지지구 이제 사전청이 하겠는데 얘들이 본격적으로 쏟아지면 공급 과잉입니다. 미분양만 현재 8만인데 10만 넘어가고 15만까지도 갈 수 있다. 자, 전세 보실래요? 전세도 안 좋아요. 수도권 전세 계속 하락하고 전세가율이 너무 낮아요. 갭 투자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전세 멈추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2, 3년이 필요하고 심리도 안 좋아요. 심리가 최소 2년 후 반전. 왜 심리가 안 좋다는 걸 알 수 있냐면 이게 정상적 상황이라면 치고 올라갔을 거예요. 왜? 거래량도 조금 늘어났고 그 다음에 많이 빠진 것들은 플러스로 이렇게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질 않아요. 그래서 물량이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4개는 하락, 하나는 상승, 하나는 보합. 결국 올해 내년은 집값 하락 확률이 아주 높다. 한국 경제 심각, 경제 금융 부채. 자, 한국 금융 불안지수 5개월째 위기 단계. 민간 부채 12분기째 GDP 대비 2배. 지금 민간 부채가 너무 심각하죠. 민간 부채라는 것은 지금 가계 부채와 기업 부채.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정부 부채, 국가 부채라고도 하는데 이게 지나칠 정도로 심각해요. 한번 볼까요? 자, 한국 경제 심각, 경제 지표, 핵심 지표 10가지 중 7개가 지금 하강하거나 둔화되고 있어요. 지금 나라가 지금 아주 위태롭습니다. 한마디로.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뉴스 한번 쳐보세요. 13개월째 무역 적자, 이거 지금 나라 망하게 생겼어요. 지금 대통령은 대통령 혼자 놀고 있고 그 국회는 일도 안 하고 지금 지들끼리 싸우고 있고 아니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타협의 정치, 소통의 정치. 이거 좀 국가 살려놓고 봐야 할 거 아닙니까? 서로 잘났다고 하고 남 탓하고 있고. 악화, 기업 경기 실사지수. 자, 그리고 소매, 설비 투자, 관공업. 뭐 할 것 없이 하나도 좋아지는 게 없어요. 이따 근거 자료 보여드릴게요. 자, 금융도 불안합니다. 금융 불안지수 5개월 연속 위기 단계라고 아까 했고, 신용 위험. 한계 기업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제 무너질, 부도날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한계점에 왔다. 대출도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은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 어차피 소상공인 대출이 늘어나면서 종합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기업 부실, 건설사, 제2금융권, 소상공인 상당히 지금 부실합니다. 부채 위험, 가계부채
105, 기업은 120. 정부는 원래 부채 자체가 많지는 않아요. 65%. 그런데 1000조를 넘어서면서 이제 아주 심각해졌어요. 외환부 요구 4,252억 달러. 예전에 비한다면 좋죠. 이번 달이 약간 늘어났어요. 다행이에요. 그나마.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계속 감소했어요. 경제 규모로 봤을 때는 이 외환부 요구가 상당히 부족해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외환에 이렇게 휩쓸리는 나라는 외환부 요구를 많이 저장을 해야 합니다. 세금이 부족해요. 지금 국가가. 당연하죠. 아니 부자들한테 돈을 뜯어내야 하는데 70% 감세했는데 돈이 좀 되겠어요? 이제 여러분들 월급에서 세금을 뜯어내는 길밖에 없어요. 부자들 감세했으니까. 소상공인? 왜 소상공인을 다 봐줍니까? 빚 갚은 사람은 뭐고요? 왜 2030 빚을 탕감해줘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돈이 많이 나간 것도 있죠. 그러니까 세금이 부족하죠. 이거 어디서 메꾸려고요? 외환보유고에서 뺐어요? 자, 한국 경기의 심각한 근거자료. 여기 광공업 생산지수 내려가는 거 보세요. 기업 경기 실사지수 그냥 급추락이에요. 소매 판매 지수 지금 바닥이 없습니다. 설비 투자. 자, 수출입 보실래요? 놀랍습니다. 작년 22년 12월 달 적자 났었죠. 자, 지금 3월 달까지 한 번도 흑자를 못 내고 13개월 연속 무역 적자. 심각하지 않습니까? 무역 수지 추이 마이너스 14.9억 달러, 126.5억 달러, 52.7억 달러, 46.2억 달러. 그나마 조금 줄고는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적이 없어요. 단군 이래 이렇게까지 망가진 적이 없어요. 아무리 지금 코로나가 문제가 있다지만 우리나라가 특히 심각하잖아요. 지금 삼성 반도체 물론 그 영향도 있지만 그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대만은 계속 여러분들 한번 우리나라하고 대만하고 일본 있죠. 니케이 지수 주가 한번 비교해 보세요. 고점 대비. 우리나라가 한참 바닥이에요. 못 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모양 이 꼴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주식이. 제 말 거짓말인지 한번 보세요. 대만은 얼마 전에 최고가 찍었어요. 니케이 지수도 고점 대비 별로 안 빠졌어요. 우리나라만 이래요. 물론 경제만 갖고 따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자, 집값 장기 폭락 25년까지 하락한다. 차별 상승 막 던진다. 오늘의 이제 주제인데 특히 여러분들이 조심할 점이 이거 장기 폭락이에요. 많이 빠졌다고 잡는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 그곳이 어디냐도 중요해요. 물론 많이 빠지면 유리하죠. 더 빠져봤자 조금 더 빠지니까. 하지만 5년 동안 안 뛰면 어떠시려고요? 그것도 빚도 왕창 내가지고 잡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여기 보세요. 자, 25년까지 하락하면 앞으로 2, 3년 더 추락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 차별 상승. 차별적으로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뛸 놈은 뛰고 못 가는 놈은 못 가고. 지금 현재 집값이 추가 하락하게 되면 이미 좀 늘어나고도 있지만 막 던집니다. 누가? 매도자들이. 여기 보세요. 자, 부동산 장기 하락 10년 전 사이클과 지금 똑같아요. 예전에 오랫동안 뛰었다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못 갔잖아요. 경기도는 2020년까지 못 갔잖아요. 인천도 그렇고 10년간 안 뛰었잖아요. 그거 지금 판박이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뭐 내년에 뛴다, 내후년에 뛴다. 지금 뭐 뛰어야 할 근거 자료가 너무 빈약해. 집값도 거품도 심하고 반토막 났다고 해서 뛴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지금 코로나로 말도 안 되게 코로나로 뛴 거잖아요. 경제 심각, 성장률, 생산, 소비, 투자, 수출입 뭐 하나 좋은 거 있나요? 이게 이렇게 안 좋은데 집값만 뛴다고? 그것도 거품이 심한 집값이? 자, 핵심 지표 하락, 전세값, 분양가, PIR 지수, 거래량 뭐 하나 좋은 게 없는데 올라간다고요? 자, 차별적으로 올라간다. 자, 잘 들으세요. 예전에 폭락했을 때 강남도 5년 빠졌어요. 강남도 2013년에 뛰었고요. 15년도에 한강 이때부터 뛰기 시작했어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죠. 한강변하고도. 17년은 서울 외곽이 뛰었어요. 서울 아닌 곳들 20년 경기도 인천 웬만한 지방은 이때 뛰었다고요. 70% 이상이 20년 이후에 뛰었어요. 20년 이후에 뛴 것들은 집이 좋지 않아요. 특히 21년에 뛴 것들은 그냥 코로나로 뛴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차별적으로 올라가네요. 물론 이번에도 꼭 이렇게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걸 알고 들어가야 돼요. 강남 당장 뛸 것 같지도 않잖아요.
왜? 강남 거품이 너무 심해 지금. 옛날에는 강남도 반토막 났기 때문에 자 13년에 뛰었죠. 이번에 이렇게 바로 갈 것 같아요? 못 갑니다. 자 2023년, 2027년 지역별 상승장이 다를 것 같아요. 즉 올해 뛸 것도 있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빠르면 여름에 뛴다고도 했지만 확률은 내년이라고 했어요. 올해는 없을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내년에 좀 봐야 하는데 강남이 뛸까 안 뛸까를 좀 봐야 할 것 같고 아무튼 23, 24, 25, 26, 27년 물론 28, 29, 30, 31년 동안 못 뛸 것도 나올 수 있어요. 상승장이 다릅니다. 지역마다. 인구도 감소되고 물량은 폭탄이고. 자, 매수 포인트. 폭락 매수. 이제 폭락했다고 매수하면 안 돼요. 폭락은 당연한 거고 폭락 당연한 거고 선별을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막 던진다. 2, 3년 하락. 앞으로 집값이 2, 3년 하락할 것이라는 전문가들 예측이 많은데 자 이것은 갭 투자라든가 다주택자들이 버티지 못하고 막 쏟아낸다 이 말이죠. 공급 폭탄, 인구 감소 이게 더해지는 거예요. 3기 신도시 폭탄. 장기 하락, 입지별로 매물 소화, 매물이 뭐 소화돼야 뛰지 않을까요? 장기간 하락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한국과 일본의 부동산 폭락 공통점 6가지. 좀 공통점이 너무 많아요. 자 거품 폭등 250% 세계 1위, 물량 폭탄, 빈집도 증가하고 분양 물량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망가졌고 우리나라 지금 이 짝이에요. 인구 급감, 생산인구 감소, 저출산 감소, 총인구 감소. 자 1인 가구 증가, 도움도 되지 않는 1인 가구만 35% 엄청 많네요. 1인 가구의 대부분은 60대 이상의 노년층이거나 아니면 20대 젊은 층, 저소득층이란 말이에요. 거품 방치. 과거에 거품 방치한 거 맞잖아요. 자, 그리고 집값이 어느 정도 좀 내려가게끔 해서 이걸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너무 지금 빠르게 집값을 회복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정부가. 경제 성장. 자, 이거 빨간 색깔 해놨는데 실질적인 성장, 미래 성장. 자, 우리나라 실질적인 성장은요. 일본하고 지금 맞먹고 있어요. 즉, 그전 우리나라가 일본을 압도했었는데 이제는 일장 났다가는 진짜 폭락합니다. 10년, 20년 폭락할 수도 있어요. 일본처럼 따라가 버리면. 경제 성장률 실질적으로 너무 지금 약하잖아요. 문제잖아요. 그리고 미래 성장은 뭐냐? 미래 먹거리. 우리나라가 다행히 일본보다 미래 먹거리가 압도적으로 좋아요.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내가 내수가 취약해요. 인구가 적다 보니까. 근데 이 미래 성장이 지금 이번에 반도체 사건도 있지만은 미래 성장이 무너져 버리면 일본 짱 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빨간색으로 해놓은 이유는 이렇게 이것만큼이라도 끌고 가야 2년 떨어지든 1년 떨어지든 3년 떨어지든 하고 집값이 뛴다 이 말이에요. 이거 붕괴돼 버리면요 난리 납니다. 자 이제 아파트 매매가 분석. 요즘 지금 많이 올라왔죠. 여기서 1월 달부터. 그런데 최근에 여기 박스 보세요. 이게 0은 여기에요. 0은 플러스 된 적이 없어요. 왜 자꾸 뛴다고 하세요? 언론사 말에 속지 마시라고. 마이너스로 오히려 확대됐네. 마이너스가. 서울 아파트 거래량 추이. 원래 이렇게 5천 건이 넘었었는데 10,000건이 넘었었죠. 원래는. 지금 2,000건 됐다고 해서 뭐 이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2022년에 많이 거래됐을 때 그 물량밖에 안 돼요. 자, 22년 12월, 23년 1월 최대 폭락. 자, 매매 시세. 1월 이후 계단식으로 하락이 지금 축소되고 있었죠. 근데 매매 전망은 하락이 축소된 다음에 다시 또 올 여름 지나서 2차 폭락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계속 약보합에 있다가 전세 시세. 전세가율, 전세가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참 반등해야 돼요. 24년 이후 전세가율 회복, 내년이나 회복할 건데 그러려면 집값 뛰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거래, 22년 연말 이후에 거래량은 조금 늘어났는데 거래 전망 3,000건 전후에서 여기서 등락하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매수 심리, 1월 이후 계단식으로 좀씩 회복은 했지만 심리 전망, 여름 전후 만약에 치고 올라가지를 못하면 급락할 가능성이 커요. 근데 치고 올라갈 건덕지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폭락할 위험성이 크다. 이번에 2차 폭락 때는 그동안에 버텼던 곳들이 많이 떨어질 것이고 강남이 폭락이 심해질 것 같아요. 강남이나 목동이나 여의도나 뭐 이런데. 자, 그 다음에 실거래 마이너스 30% 수준에서 지금 멈춰 있는데 이제 만약 추가 하락하면 다 20% 추가 하락해서 다 반토막 나는 거예요. 반토막. 지방은 60% 떨어지는 것도 나오겠죠. 10명 중 6명은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락 58.5, 보합 26.6, 상승한다는 것은 14.9밖에 없어요. 현재도.
전반적으로 하락한다라는 지금 여론이 강하고 부자들은 자신의 어떤 자산 증식을 위해서 부동산에 투자합니다. 다른 투자에 비해서 부동산이 안정적이고 많이 올린다. 부동산 이길 게 없어요. 그럼 부동산에서 뭘 지적하는지 보세요. 중소형 아파트, 대형 아파트 이거 보세요. 압도적이네요. 토지, 빌딩, 이딴 거 돈 못 벌어요. 일반 서민들 맨날 아파트 아닌 것 같고 막 부자들 보세요. 다 1, 2위가 다 아파트지. 압도적으로. 그것도 여기에는 안 써졌지만 서울. 자, 부자들은 이렇게 여러 번 샀다 팔았다 합니다. 그런데 일반 대중은 겨우 한 번, 두 번. 여기 한번 보실래요? KB 리본. 진짜 10% 쳐. 누가 집값 뛴대요? 이런 상황이 현재. 여기 용인 처인구 이번에 자, 삼성 반도체 때문에 뛰었는데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여기. 내가 보기에는 여기 안 좋아요. 바로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10년, 20년 걸리는데 지금 이미 1억 올라왔는데 좋지도 않은 깡촌에 거기에 왜 투자합니까? 하지 마시라고요. 자, 한국부동산원도 전반적으로 다 팔아요. 여기 용인 처인구 세종 뛰었죠. 자, 바로 그 두 군데만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 나머지는 다 팔아요. 아직도 하락폭이 큽니다. 자, 영끌 집 잡은 분들 지금도 좀 고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아직도 투자 목적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매도를 권하며 매수를 대기하고 있는 분들은 가격이 폭락하였다고 섣부르게 매수하기보다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